펑! 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핸들이 한쪽으로 확 쏠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길 한쪽으로 차를 세웠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역시나 뒷바퀴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1990년 초겨울이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읍내 큰 마트까지 재료를 사러 가던 길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방이 논밭뿐이었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보이고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음엔 성긴 눈발이었는데 어느새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라는 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공중전화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외진 시골길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었어요. 남편은 오늘따라 농협에 볼 일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저 혼자 차를 끌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어쩌지?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58의 나이에 운전면허 딴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손을 흔들어 볼까 싶었지만 이 길은 원래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외투를 여미어도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어요. 김장 재료는 오늘 사야 하는데 내일은 동네 사람들 모여서 김장하기로 했는데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부릉부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봉고차 한 대가 눈발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봉고차가 제 옆에 멈춰섰어요. 운전석에서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렸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청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타이어가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청년은 타이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페어 타이어 있으시면 제가 갈아드릴게요. 스페어 타이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뭔지는 아는데 우리 차에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우리 차에도 그런 게 있나요? 청년이 빙그레 웃었어요. 있으실 거예요. 뒷트렁크 밑에 보통 있거든요. 청년은 능숙하게 트렁크를 열고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타이어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아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차를 타면서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다행이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청년은 공구를 꺼내 재빨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청년은 눈 속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시린 손으로 볼트를 풀 때마다 호호 입김을 불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차가운 쇳덩이를 만지느라 손이 빨개졌어요. 추우시겠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세요. 청년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총각이 더 춥지. 손도 시려울 텐데.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저 옆에서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청년은 터진 타이어를 빼내고 새 타이어를 끼웠습니다.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볼트를 조이는 모습이 참으로 익숙해 보였어요. 하얀 입김을 내쉬며 일하는 청년의 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청년이 일어서며 손을 털었어요. 손등에 묻은 눈을 후후 불어날리고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비볐습니다. 다 됐어요. 터진 타이어는 트렁크에 넣어드렸으니까 나중에 정비소 가셔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차례해야죠. 이거라도 받으세요.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았습니다.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잖아요. 네? 제가 오늘 아주머니를 도와드렸으니까 이 선행이 언젠가 돌고 돌아서 누군가에게 또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청년의 눈빛이 맑았어요.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은 손을 흔들며 봉고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마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타이어 사건으로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재료들을 담았습니다. 배추, 무, 마늘, 생강, 젓갈, 김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골랐어요. 계산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계산대에 앉아있는 점원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 점원이었는데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만삭이 분명했습니다.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저렇게 배가 부른데 일을 하다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첫째를 베고 만삭일 때였습니다. 그때는 가을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밭일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배를 앞으로 한 채 호미를 들고 김을 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펴려고 하면 배가 당기고 앉아있자니 다리가 저려왔어요.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점원이 제 물건들을 찢기 시작했어요. 모두 35,000원입니다. 점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까 그 청년이 뭐라고 했지?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돈을 세며 점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점원은 다음 손님의 물건을 찍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배가 계산대에 걸려서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도 돈이 필요하니까 저러고 있겠지. 저는 지폐 몇 장을 더 꺼내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2만 원이었어요. 우리 형편에도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물건값을 건네면서 저는 슬쩍 그 봉투를 점원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뭐예요? 점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요. 엄마가 된다는 건 하늘이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이 힘든 시기만 잘 이겨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니 이게 아주머니 이러시면 점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은 그쳤고 마음은 참 따뜻했어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그 청년의 말을 떠올렸어요.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는 말을요. 그리고 가능하면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2000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토요일, 저는 읍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여보, 저기 앉아있어. 내가 차 가지고 올게.
저 멀리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가 제 옆을 지나가는데 저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저 옆모습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자도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그 남자였어요. 몇 년 전 시골길에서 제 타이어를 갈아주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얼굴이 좀 변했지만 그 맑은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혹시 몇 년 전에 시골길에서 타이어 갈아주신 적 있으세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어머니, 그때 그분이세요? 남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그때 그 아주머니시네요. 타이어 펑크 나서 갓길에 계셨던. 맞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눈은 펑펑 내리고 어찌할 줄 몰라 막막했는데 총각이 나타나서 정말 살았다 싶었어요. 저도 그날이 기억나요. 아주머니 정말 난처해 하시던데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여보! 저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왜 안 가고 여기서, 여자가 가까이 왔어요. 아, 어머니, 제 아내입니다. 청년이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얘기했잖아. 몇 년 전에 눈길에서 타이어 펑크 나신 거 갈아드렸다고. 바로 이 어르신이야. 아, 그분이시구나.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 얼굴. 그 여자였어요. 몇 년 전 마트 계산대에 앉아있던 그 만삭의 점원이었습니다. 저 혹시 몇 년 전에 읍내마트에서 일하셨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일했었는데. 여자가 대답하다가 저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잠깐, 아주머니, 혹시 그때 계산대에서 봉투 주셨던. 맞아요. 여자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정말 아주머니시네요. 그때 그 아주머니.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당신이 도와드렸던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던. 여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셋은 벚꽃 아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고, 아기가 엄마 아빠 닮아 참 예쁘네요. 저는 유모차 속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병원비도 약값도 없어서 참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덕분에 병원도 갈 수 있었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벚꽃잎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서로를 챙겼어요. 제가 김장을 하면 한 통씩 갖다 주고 청년은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나면 달려와 고쳐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했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눈 내리던 그날, 만약 그 청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그가 선행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마트에서 그 봉투를 건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늘은 정말 계시는 걸까요? 이렇게 운명 같은 일이 생기다니. 청년이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결국 그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고 그것이 다시 청년에게 돌아간 거였어요.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 그날 청년이 했던 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기적 같은 일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걸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몇 년 전 시골길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 하나가 따뜻한 이웃을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타이어를 갈아준 청년, 봉투를 건넨 아주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돌고 돌아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몇 년 후에,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마음행복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